어제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폭탄화를 던져놨는데 개헌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선 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조기 대선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시죠. 어떠셨어요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87 헌법 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 필요성은 인정을 다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not now. 예. 지금은 아니다. 예, 맞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 예. 종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동조한 세력, 예. 그다음에 내란의 이후에 또 부역한 세력, 뭐 예. 검찰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또 내란 수계에 대한 지금 석방돼가지고 바깥에 그냥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이. 대한 확실한 단죄 예. 이런 것을 지금 집중해야 할 때다. 근데 지금 이제 개헌 얘기를 꺼내면 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의 내란에 동조한 위법한 정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예.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 뭐 자당의 그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내란의 힘, 예, 우리는 예. 내란 힘 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내란에 동조한 그 내란 세력들이 개헌이라는 이 이슈를 띄우면서 예. 이 내란을 종식하라는 이 지금 우리 민족의 정말 과업 지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을 그냥 은근슬쩍 뒤로 넘기고 그러니까요. 그냥 새로운 개헌 이슈를 띄우면서 협상의 개헌의 하나의 주체로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이 사실 용서할 할 수 수 없는, 없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내란의 세력으로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이 내란 종식은 내팽개치고 예. 그냥 개헌이라는 이슈를 딱 띄어서 예. 우리도 이제 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여기 함께해서 지금 더구나 그 추진하려는 그 개헌의 내용이 내각제나 네, 맞아요. 이원 그런 거죠. 집정부제 예, 예. 이런 걸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자신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부활을 획책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내란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한다면 예. 그는 이원 집정부제나 예. 내각제가 아닌 지금 현재 이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예. 책임 정치가 가능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임제 예, 혹은 예, 예. 연임제 그렇죠. 이 개헌만이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내란 종식도 완전히 안 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도 지금 그냥 있고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 다 그대로 지금 자리에 있는 상태고요. 겨우 처벌한 게 이건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령관들이나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 나머지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헌 논의로 빠지게 되면 그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원래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관심도 멀어지게 되고 검찰도 뭐 수사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식 의장의 그 국회의장으로서 예. 개헌에 대한 책임감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작용을 한 거다 예, 예.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 중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국회의장으로서는 예.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것이 예. 일단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헌을 하려면 예.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야 개정이 됩니다. 돼야 되죠. 지금 현재 국민 그 개헌의 경우에는 예. 지금 사전투표제나 예.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현재 예. 국민투표법에 맞아요. 못하게 의하면 돼 그리고 있죠. 또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예요.
네, 근데 대통령 맞아요. 선거는 사전 투표도 가능하고 18세 이상 맞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투표를 붙이면 예. 사실은 이 그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음. 경우에 개헌은 국민의 투표 참가율이 예. 사실상 50%를 넘기가 힘들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과반수 안될 그러면은 수 있죠. 사실상 반쪽짜리 개헌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헌안을 이렇게 올리고 국회에서도 공고 시간이 좀 법에 따라 필요하거든요. 예. 한 18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내.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 개헌을 선관위에서 예. 공고를 하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30일 이상의 기간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시간과 이 개헌을 준비하는 절차 예. 그리고 또 국민 투표를 준비하려면 제외 해외 투표의 경우에는 네. 그 투표를 등록을 하는 게 대선 투표 등록이 예. 한 50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50일 전에 예. 국민 투표에 참여하는 의사도 또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개헌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 지금 가능한 것은 예. 일단 국민 투표를 개정하는 것도 최대한 이제 신속해야 되지만 예. 그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 특히 권력 구조의 경우에는 예. 의견들이 다양합니까? 그렇죠. 다양하죠.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정말 시간을 앞당기면은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5.18 예. 정신을 이 헌법전문에 헌법전문에. 담는 거. 예. 5.18도 개헌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비상개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이 위헌 위법적인 예. 비상개헌에서 드러난 헌법상의 계엄의 이 요건, 예. 그래서 계엄을 이렇게 발령하는 거에 보다 좀 엄격하게 해서 이런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예. 그래서 계엄 요건을 엄격히 하는 계엄, 개헌. 예. 이 두 가지 정도는 원포인트로 이거는 여야가 협력이 이제 협의가 가능한 예. 또 국민들도 전체가 다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최대한 절차를 앞당겨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예. 나머지 뭐 권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는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걸어서 예. 다음 정부 때에 최대한 빨리 개헌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예. 맞지 않나 이제 이런 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정리를 하신 그런 부분이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받아가지고 또 지금 아까 지금 기사 잠깐 나왔는데 우원식 의장이 정당간 합의만큼 개헌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에요. 이게 만약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18 정신이나 아니면 뭐 비상계엄의 그 발효하는 요건, 선포하는 요건을 좀 강화하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손을 대면 네. 거기서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헌법으로 어차피 개정을 하는데 그거 두 개 집어넣자고 얘기하다 보면 여야 간에 싸우고 다투고 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국민의 입장에서야 그럼 이거는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이거 바꾸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유야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고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인데요. 네. 일단 개헌 논의를 띄우면은 네. 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권력 구조 그렇죠. 개편이잖아요. 그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예. 내각제나 이원 예. 집정부제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이 논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개헌 논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은 내란에 부역한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력이죠. 내란 종식과 대국민 사과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책임을 먼저 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그걸 건너뛰고 지금 개헌 논의를 하고 사실상 이런 내란 행위가 생긴 거에 대한 내란
수개를 1호 당원으로 둔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청산하지 않고 예. 이 개헌 논의에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개헌을 하려고 한다. 예. 이거는 참으로 후한무치한 그렇죠. 일이고요. 후한무치한 어불성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네. 민주 세력들은 거기에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최고위에서 예. 단호히 선을 건 것은 예. 개헌 논의를 만에 하나 하게 된다면 예.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않는다. 예, 그래서 맞아요. 불가능하다. 논의 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정하고 싶으면 4년 중임제 혹은 예. 연임제 개헌 그렇죠. 이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모두 발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개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이슈도 있고 권력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당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이걸 좀 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불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대선 끝나고 대선 60일에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원식 의장이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네, 네. 책임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시기가 네, 매우 네. 좀 적절하지 않았다. 지금 대선이 거의 이제 두 달 안에 예, 60일 두 달 안에 네, 네. 치러져야 되니까 예. 사실은 한쪽에서는 대선이 이제 굉장히 뭐 온 국민에게 그렇죠. 이제 네. 이슈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한쪽에서는 내란 종식이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거죠. 정신없이 진행되는 정치 일정에 개헌 이슈를 만약에 띄우면은 여기서 대선은 어차피 돼야 되니까 그렇죠. 내란 종식이 사실상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은 매우 거죠. 높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일제 시대 때도 이 일제에 부역한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하나의 상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을 말끔히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다면 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때 내란을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 뭐 거기에 뭐 동조하거나 부역해도 별 문제 없었어 이런 신호를 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우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딱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가장 제1의 과업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헌 이슈는 지금 내란 종식 이후에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지 이 뭐 서로 여야 합의를 이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으로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서의 심판받아야 되는 선거잖아요. 네. 이번 선거가. 네. 그런데 개헌을 띄우는 순간 그건 싹 사라지고 개헌 문제가 중심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내란을 동조했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 선거를 통해서 이게 흐지부지 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개헌 블랙홀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걸 잊어버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투표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우원식 의장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철회해야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선에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란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이 이제 민주당은 이런 이제 지금 신중한 그렇죠. 태도를 그런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있죠.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예. 가장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화답하고 그러니까요. 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 말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개헌 논의를 이렇게 기하로 해서 예. 자신들에게 이 심판을 해야 되는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예. 이런 이제 책임, 예. 책무 이런 것을 이제 덮고 살짝 그렇죠. 덮고 네. 그리고 이제 개헌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부활을 획책하는 일종의 꼼수다.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절대 그러면 안 없다. 되죠. 네. 예, 그런 생각이죠. 정말 그래서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개헌을 맞습니다. 하자고 얘기하고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든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점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 대선 끝난 뒤에 네.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히 그리고 논의가 충분히 한 번 개헌을 하면 87년도에 만든 거니까 많은 부분을 고쳐야 돼요. 뭐 하나 원포인트 하면 또 언제 할 겁니까? 이거 하고 네. 나면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겠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뭐든지 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대선 전에 하는 것은 이거는 논의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우원식 의장도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법도 바꿔야 되죠. 그거 같이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시기가 너무 짧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하려면 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00일 정도 걸려요. 개헌도. 네. 뭐 미리 공고하고 또 그다음에 안 만들어서 그것도 공포하고 그것도 30일간 기다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60일 안에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정부 들어가면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선에 뛰어들잖아요. 그거 논의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지금. 네.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괜히 의원님한테 제가 아니 의원실 의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아니 뭘 위해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화가 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만 멈춰주세요 의원실 의장님. 제가 이제 나이스하게 저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